일본의 괴물 복서 이노우에 나오야가 어제 라몬 카데나스에게 8라운드 TKO 승을 거두며 슈퍼벤트급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노우에는 2라운드 종료 직전 상대 레프트 카운터에 제대로 걸리며 한 차례 다운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위기를 넘긴 후 언제나 그렇듯 상대를 압박하며 결국 8라운드 TKO 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승리로 이노우에는 30전 30승 무패 27KO라는 무시무시한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작년에 루이스 네리에게도 초반에 한 차례 다운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초반에 다운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노우에 나오야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운당한 것에 대한 질문에 답하길 깜짝 놀라긴 했지만 침착하게 다시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1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거리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2라운드에는 그게 다시 조금 어긋났어요. 그래서 3라운드부터는 절대 맞지 않도록 철저히 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노우에는 다음으로 오는 9월에 무로존 아크마달리에프와 싸우고 싶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4일 도쿄돔에서 라이징 10주년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오프닝 이벤트에는 UFC 라이트 헤비급 랭킹 2위 유리 프로아츠카도 레전드 7인방 중 한 명으로 참여해 북 퍼포먼스를 펼쳤는데요. 라이징의 사카키바라 대표는 유리 프로아츠카가 오프닝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말하길 유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원래부터 일본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진 선수입니다. 예를 들면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설을 애독할 정도로 싸움에서 정신적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선수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합숙을 하기도 했고 그런 정신적인 자세를 경기 안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유리에게 라이징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하니 꼭 참석해줄 수 있겠냐 제안했더니 기꺼이 오겠다고 흔쾌히 응해주었고 이번에 오프닝에 타이코 퍼포먼스를 맡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알렉스 페레라도 라이징 이벤트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브라질 선수들 중에는 일본에 대해 각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프라이드 시절부터 일본 무대에서 성공했던 유명 선수들을 보며 자란 세대가 지금의 페레라 같은 선수들이죠. 그래서 무도의 나라 일본에 한 번쯤 방문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안에서 라이징이라는 단체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이 오늘 방문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페레라와 프라치카가 UFC 소속이기 때문에 UFC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인사조차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하는데 현재 UFC와의 관계는 어떠냐는 질문에는 UFC와의 관계는 뭐랄까 원 챔피언십과의 관계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프로모터로서 비즈니스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모터끼리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시장을 UFC가 강하게 노리고 있다거나 앞으로 더 확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UFC 입장에서도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UFC가 일본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면 라이징이라는 플랫폼, 이 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스마트하고 현명한 판단일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데이나 화이트 같은 사람은 라이징이라는 존재감을 잘 이용해 UFC의 입지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즈니스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수익을 함께 만들어내는 어떤 공동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페더레이션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라도 저희는 항상 웰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문을 열어두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 챔피언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대회에 참여해준 여러 단체의 대표들에게도 저희는 동일한 접근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나, 호리구치 등의 선수가 UFC에 도전하는 것도 계약으로 막거나 억지로 제재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도 있고 지금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달 전에는 GFN의 정창성 대표와도 만났고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던 바 있는데요. 사카키바라의 철학이나 마인드를 보면 앞으로도 여러 단체와 협력해서 선수를 수급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좋은 매치업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슬람 마카체프의 파이트 매니저 알리 압델라지즈가 트윗을 통해 이슬람이 진정한 왕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왕이 말할 때는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하지. 그리고 방에서 제일 시끄러운 놈이 사실은 제일 약한 놈인 법이야. 해시태그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 이슬람 마카체프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팬들이 보인 반응을 보시면 방 안에서 가장 시끄러운 놈은 항상 너야 알리바바. 우린 이미 네가 약하고 자신감도 없고 허약한 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인정해줘서 고맙다. 네 머리 졸라 이상해 브로. 외계인 대가리. 너네 킹이 우리 파이터한테 겁먹었다.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UFC 월드컵 챔피언 벨랄 모하마드가 어제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슬람 마카체프가 본인과 마달레나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여론에 반응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 이슬람이 네가 내 계획을 망쳤어. 네가 벨트를 차지했어. 내 계획을 망쳤어. 이런 거 말이야.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슬람에게 다음 경기 계약서에 사인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난 벨트 없이 몬트리올을 떠나지 않을 거거든. 여전히 챔피언일 거야. 그러니 다음 상대가 누구건 간에 당장 훈련 캠프 시작하고 준비하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는 5월 11일 열리는 벨랄과 마달레나의 경기에서 마달레나가 이기면 이슬람이 웰터급으로 월장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또한 UFC 패드급 챔피언 볼카노프스키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 다음으로 원하는 상대 그리고 일리아와의 리매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먼저 지난 경기 초반에 손이 부러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태가 어떠냐 질문에는 아니 부러지지 않았어. 디에고 머리가 단단하더라고. 좀 다치긴 했는데 괜찮아. 뭐 항상 손은 다치는 거지. 괜찮아. 처음엔 부러진 줄 알았거든. 꽤 아팠어. 어디가 부러지면 보통 인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엔 부러졌나? 검사 받아야겠다. 이랬는데 다음날 되니까 부러지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더라고. 지금도 아프긴 한데 사실 내 손엔 인대 같은 것도 별로 없어. 손이 말 그대로 덜렁거려. 근데 그건 원래 그런 거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다음 상대에 대해서는 경기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야이르에 대해서 언급하더라고. 근데 난 캠프 내내 그리고 경기 전부터 모브사르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야. 걔 무패고 누구랑 싸웠는지를 봐도 랭킹을 봐도 자격이 충분하잖아. 야이르랑은 이미 싸운 적이 있어. 야이르가 타이트샷을 요구하던데 사실 경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어. 만약 핏불이 이겼다면 타이트샷을 요구했을 거고 어쩌면 UFC도 그런 걸 원했을 수도 있어. 그게 아니면 모브사르. 그 둘 중 하나일 줄 알았어. 이 두 개가 명확한 옵션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야이르가 이겼고 타이트전을 요구하더라고. 난 야이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고 싶진 않아. UFC가 뭘 제시할지 지켜보자고. 근데 난 모브사르가 아직 무패인 게 맘에 들어. 첫 패배를 안겨주는 걸 좋아하거든. 특히나 내 레거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재 내 위치에서도 그렇고 말이야. 무패 파이터를 이기고 걔가 영 제너레이션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나보단 어리잖아.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다 마무리된 후에도 난 모브사르가 여전히 상위권에 있을 거고 오랫동안 골칫거리일 거라 보거든. 근데 내가 걔한테 승리를 거둔 후에 모브사르가 본인 이력을 계속해서 쌓아가면 모브사르라는 이름을 내 이력에 남겨둔다는 건 좋은 일일 거야. 그래서 그 무패를 깨주고 싶어. 그러니 어떻게 될지 보자고 라고 얘기했고 또한 볼카는 본인은 타이틀샷을 본인 힘으로 얻어낸 사람이 타이틀전에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앙실바, 야이르 등 많은 선수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런 면에서 모브사르를 부인하기는 힘들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한 선수 커리어를 마무리하기 전에 일리아와의 리매치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냐 질문에는 레거시를 생각하면 다시 승리를 되찾는다면 정말 좋겠지. 근데 당장 일리아와의 경기가 이루어질 순 없잖아. 만약 그 기회가 당장 다음으로 주어진다면 좋아 해보자 이러겠지만 일리아는 월장했고 거기에 전념하고 있잖아. 타이틀전도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어. 성사된다고 해도 적어도 1년은 지나야 될 일이니까. 왜냐면 걔가 한번 싸우고 그러고 나서 또 싸워야 할 거니까. 난 그보다 더 활발히 싸우고 싶고 올해 안에 한 번 더 싸우고 싶어. 지금은 거기에 집중할 거야. 어쩌면 우리가 라이트급에서 붙을 수도 있겠지. 다시 더블 챔프에 도전하는 거야. 내가 방어전을 해내면 라이트급에 도전할 수 있는 포지션이 돼서 일리아와 한다고 생각해봐. 일리아가 벨트를 차지하면 라이트급에서 리매치를 하는 거지. 그보다 더 빅매치는 없을 거야. 내 입장에선 이게 완벽한 시나리오야. 근데 그러기에는 몇 가지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